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3포인트 약간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은 9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좀 크게 빠지다가 65포인트 상승폭을 줄이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또 59포인트나 상승 마감했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8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단위로는 5.4원이나 올라가지고 1379원에 마감했네요. 좀만 더 올라가면 14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2300, 400 이 정도 YC가 맞는데, 원달러 환율로 비하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어제 유럽 주식은 독일은 2% 가까이 365% 하락을 보였고, 영국도 51%, 프랑스는 거의 2%, 156% 하락을 보였네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비해서 한국 주식은 아직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우지수는 저번에 하락을 보였다가 이번에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종고점까지. 나스닥하고 S&P, 필라델피아는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다우만큼은 전고점도 못 가고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저번에 빠졌다가 다시 또 전고점을 왔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다우지수하고 이번에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딴 때보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같이 움직일 때는 대응하기가 좋죠. 그런데 따로 움직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지수가 다우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우지수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올라갈 거라고요. 또 이게 다우지수가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는 안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 전고점 돌파하고도 갈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다우지수가 저점 이탈하고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결국엔 나스닥하고 S&P도 하락을 보이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급격히 하락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다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하더라도 지금은 큰 돈으로 할 게 아니고 소액으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물타기나 추가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작은 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박자가 맞을 때 미국 주식도 하락 포지션 완전 취하고, 코스피도 그렇고 여기 선물도 그렇고, 여기 세 가지가 3박자가 맞을 때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좀 베팅을 조금 더 하고 매수 금액을 키워도 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서 키울 때는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고 앞으로 더 큰 기회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우지수를 보면 저번에 올라갈 때 코스피도 올라갔죠. 내려갈 때 내려갔고, 코스피를 보면은 같이 내려갔고 올라갔고 다시 내려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무조건 푸시다. 여기서 무조건 콜이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푸시다. 뻥뻥 쳤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장담하면서 무조건 부세 물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치기는 좀 약간 부담이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종목은 안심 종목 아침 방송 참고하시면은 좋은 종목 추천 많이 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3,000원 초반에는 매수하라겠죠. 급등 나오면 매도하라겠고, 또 매도하라겠고, 또 급등이 나와가지고 오늘 3,500원까지 갔네요. 10% 이상 수익이 나면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5,000원 이상 더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제당은 배당 주라, 배당도 많이 주고 장기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죠. 200% 수익 본 적도 있고 100% 수익 본 적도 있고, 수익을 많이 준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금액을 큰 금액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느긋하게 대응하기는 좋은 종목이죠. 대한제당하고 대한제당 우선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우선주도 3,000원 안에 들어가면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보통 2,500원, 300원까지도 빠지는데 2,000원 7, 800원부터는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평상시는 우선주가 본주보다 상승률이 적지만은 진짜 급등이 나올 때는 우선주가 상승률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우선주가 배당률도 조금 높고 하니까 우선주를 매수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금액이 좀 큰 분들은 본주 한 70%, 우선주 한 30%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제 매수하지 말고 그냥 빠질 때 해야 돼. 빠질 때 올라갈 때는 지켜만 보고 있고 빠질 때 본줄 기준으로 하면 3,000원 정도 오면 매수하고 또 빠지면 여기 2,900원, 2,800원까지도 하니까 3,000원 초반 오면 매수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좀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최저가에 매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매수하면 손해예요. 수익률도 적어지고 빠지면 또 손실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어제가 뛰어 올라가요 주식이. 어제가 안 뛰면 잘 올라가진 않습니다. 신풍은 800원대에 빠질 게 없다고 매수를 하겠는데 1,000원 정도 한 매도를 하라겠죠. 네, 저번에 1,070원까지 갔고 또 1,040원, 1,000원 넘어가면 매도를 하겠는데 거의 200원만 먹어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25%에서 30% 되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장기로야 1,000원 이상 충분히 갈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다시 또 800원까지 오지 않고 800원 초반까지는 안 오고 800원 6, 70원까지 왔었죠. 이 정도면 매수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고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그래도 오늘 또 1,000원 이상 갔을 때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또 최저가에 매수하려면 못 잡으니까 1차 매수하고 빠지면 더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고 10에서 20% 수익 먹으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순환매로 이렇게 좀 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SK 같은 경우도 600 아래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올라갔죠. 결국엔 또 빠질 수가 있어요. 600 아래로. 그때 잡으면 되는 거죠. 굳이 올라가서 잡을 필요가 없고 잡으신 분이 절반은 매도하라겠죠. 장기적으로는 1,000원 이상 간다고 했고 그래서 항상 주식은 대응이에요. 대응을 잘해야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저가 매수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 올라갈 때만 쫓아가고 이렇게 빠지면 손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느긋하게 해야 돼요. 주식은 느긋하게 길게 보는 분이 결국에는 계좌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종목이 잘못되면 아무리 느긋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종목이 제대로 된 종목을 잡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ELW는 오늘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거의 어제 가격으로 끝났어요. 선물은 어제보다 아주 약간 미세하게 빠지고 끝났는데 오르고 끝났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가격은 ELW 가격은 이 고점 가격에 끝났어요. 고점 가격 여기서 매수한 가격에 끝난 거죠. 시간 가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 ELW의 단점이에요. 이게 최고의 단점. 그래서 많은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면 되고 그리고 현재로 볼 때는 다우지수가 좀 걸림돌이긴 한데 그래도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워낙 등락이 심해서 ELW는 손절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은 거의 실패해요. 무조건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매일 손절만 해야 됩니다. ELW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사람은 무조건 먹었을 때 팔아야 돼요. 반대로. 먹는 것도 10원, 20원 까먹고 얼른 손절할 것 같으면 반대로 20원, 30원 먹었을 때는 얼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매매를 하려면 그렇게만 해야 됩니다. 그럼 어제 160원에 잡은 거 200원에 끝났으니까 30원, 35원 먹었잖아요. 그럼 팔았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저가에 잡았으면 손해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손해 아니면 또 그냥 본전에도 팔고. 홀딩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분들은. 홀딩하면은 엄청나게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한 방에. 10번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 한번 당하면은. 물론 반대로 먹으면 되지만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홀딩하면은. 홀딩 안 하는 걸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 대신에 그렇게 하면 큰 돈은 절대 못 벌어요. 벌 수가 없어요. ELW 구조상. 그래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유럽바라고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큰 하락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풋쪽으로 좀 기울었다 하면은 ELW의 목적은 해치기 때문에 풋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갖고 있는 거 맘 편하게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팔아도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또 큰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장점을 욕심부리지 하지 말고 비중을 조절을 잘하고 그리고 오늘 당장 슈퍼 본다 이런 마인드를 하지 말고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 조금씩 부담 안 가는 금액으로 이렇게 한다는 마인드를 해야지 좋습니다. 몇 번 얘기하지만 ELW는 큰 돈으로 큰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으로 큰 돈 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유럽 갈 때 15억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부가. 네. 일주일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15억이 됐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몇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ELW는. 그때 뭐 100만 원만 잡아서 1억 5천 버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500만 원만 베팅해서도 100배 갔기 때문에 뭐 5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ELW뿐만 아니라 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죠. 파생은 큰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1억 5천 뭐 해가지고 막 뭐 3천, 4천, 5천씩 베팅하시는 분들 있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1,500을 1억 5천을 가지고 하던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하던 깡통 차는 거 거의 마찬가지니까 기왕이면 작은 돈으로 하면서 큰 수익을 노려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파생은. 근데 오늘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을 거의 뭐 70%는 매도를 했네요. 미국 주식 말아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